자, 교재는 128페이지 정당방위 1번입니다. 자, 올해 승진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직장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밑에 줄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사업장 내로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라 했습니다. 이게 뭐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 따라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로자를 폭행 협박했다고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죠. 그렇죠? 정당방위 됩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불법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불법 체포가 뭐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역시 정당방위가 되죠. 자, 3번 보시게 되면 사무장병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였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갑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됩니다. 자, 4번을 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연설 중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줄 연설 중에 밑에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삼았다. 이게 바로 뭐죠?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의 지금 구속요건 해당 사항은 인정돼요. 근데 지금 신문에 게재된 또 과거 행적, 그치? 뭐 전과자 이런 것들 이것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0조의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뭐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게 아니죠. 우선 적법한 거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 그에 대해서 연설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지. 답은 4번. 자, 해설 볼까요? 자, 해설도 체크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줄.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때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되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작년도 간부 문제네요. 자, 김보은 양 사건 다 아시죠? 자, 1번입니다. 그렇죠? 김보은 양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다 이거. 왜냐하면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상당한 이유,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탈락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판례에서는 뭐죠? 침해의 현저성, 침해의 현저성은 인정했지만 이 현저성 인정했지만 상당성이 탈락되어서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했던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번은 밤 18개네요.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는 상당성을 제한시켜버리지. 정당방위 성립이 탈락됩니다. 자, 싸움 나와있죠?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정도를 초과했을 때는, 즉 흉기 등을 갖고 와서 사용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된다. 맞네요. 정답은 3번. 자, 변태 남편 사건 아시죠? 남편인데 변태적 성향을 강요한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성이 탈락된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무슨 죄를 인정했는가요? 이것은 상해치사죄 성립을 인정을 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3번.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물어보고 있죠. 위법성에서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 승낙 이런 것들. 이런 문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번은 풀었죠. 변태 성향이 풀었기 때문에 삭제했고요. 자, 2번을 보죠. 현행범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대요. 근데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대요. 이것은 뭐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지.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잖아요.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피해자 승낙 조문 아시죠? 이 조문 중요합니다. 24조 꼭 좀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역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하나여 벌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지?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해설 보시게 되면 특별한 조항이 없은 한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를 없다를 바꿨어요. 없다를 있다를 바꿨어요. 자, 4번은 뭐 형사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가 있는 갑이네요. 경찰관이 정지를 요구했다. 이건 뭐예요? 경직법에 따라서 지금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밑에 제 차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했다라고 했으면 정당방위가 된다? 정당방위 되지 않죠. 그치? 틀렸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싸움 나와있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싸우다, 싸움이지? 공격을 받고 대항했다. 이 싸움질입니다. 이것은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죠. 정당방위, 과잉방위 전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락.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즉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폭행업방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칼로 찔러 죽이면 돼? 안 되겠지.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자체가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용인 판단된다라고 용인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왜 1번도 마찬가지지? 정당방위 탈락, 과잉방위 탈락.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방위지, 방위 탈락, 과잉방위도 탈락. 자, 3번 질문. 자, 상당한 행위가 있고 정당방위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극히 짧은 시간 내라면 무슨 하나의 행위, 두 가지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조 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맞죠? 그런 판례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것을 원래 양적 과잉방위인데 상당성을 결여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양적 과잉방위이지만 이것이 두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졌을 때에는 그것도 하나 행위, 두 번째 행위가 짧은 시간에 행해졌을 때에는 이것이 예외적으로 과잉방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 자, 실력으로 현행범을 연행하라 했다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다. 이게. 부당한 침해. 지금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되죠. 못 된다, 틀렸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가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많이 보셨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지금 향하여 차를 진행시키려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전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아버지는 타인이죠, 타인.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2번은 풀었고 3번도 풀었지. 싸움이지, 싸움 같은 경우 공격, 대항, 싸움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과잉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잉방위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이지. 4번 손톱깎이 칼 사건 아시죠? 그치? 여기서 야간에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그랬어요.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손톱깎이 칼을 휘두른 것은 상당성이 있다고 봤어. 상당성이 있다라고 봐서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과잉방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 밑에 적으세요. CF 과잉방위 하면 틀려. 자, 6번 판례 가볼까요?
6번 판례.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손톱깎이 살 사건 나오지? 과잉방이 틀려. 답은 1번. 자, 2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분간 잡아둘렀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 아실 거고요. 자, 현수막을 찍고 간판 담장에 글씨를 지운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맞지? 맞지?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던 실력을 행사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거든. 나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저항하여서 현수막을 찍고 글씨를 지운 것은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갑이 방 안에서 을로부터 깨진 병으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합니다. 그를 껴안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서로 붙잡고 밀고 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죠. 이유 없이 폭행당한 것이 바로 뭐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문제 7번. 자, 정당방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볼 수가 없고 따라서 불법인 것을 밖에 볼 수가 없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이 상해를 가한 것은 뭐가 된다? 정당방위가 된다. 맞지? 자, 이번은 워낙 유명한 판례죠. 82kg, 85kg, 62kg 사건 아시죠? 이거 판례가 싸움으로 봤어요. 싸움. 매형처럼 격투 사건인데 매형처럼 격투 사건에서 이것을 싸움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과잉방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도 되질 않아요. 이 판례는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과잉방위도 되지 않고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 그쵸? 답은 2번. 자, 3번 보시게 되면 설문의 목적이네요. 이것은 정당방위 의사가 없지? 정당방위 의사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것도 현재성이라는 것이 탈락되고요. 현재성이라는 것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 요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4번에 싸움 나와있지? 정도를 초과해서 흉기를 갖고 왔을 때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된다. 맞습니다. 자, 문제 8번. 자, 16년도 경찰 간법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정당방위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동그라미. 자, 정당방위라고 해서 방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수비적 방어, 공격적 방어 다 포함됩니다. 틀렸네요. 자, 3번은 많이 나왔던 판례죠. 형사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형사법에도. 자,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는 것은 현행범 요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지. 그치? 왜요? 왜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나요? 왜요? 왜냐 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현행범 요건에 해당하는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줄 보면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욕설은 사안이 경미한 거지. 사안이 중대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것이다. 경미하다. 그랬습니다. 됐죠? 경찰관이 너 왜 나 욕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 요건 맞아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 현행범 요건이 아닌데 이것은 뭐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지. 적법성이 탈락된다. 탈락된다. 그래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잡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여 이 경찰관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그치? 탈락된다. 답은 2번, 3번 틀렸어요. 유명한 판례. 꼭 좀 알아두세요. 자, 4번은 풀었습니다. 적법한 직기방식 1번 문제지, 1번 문제. 그래서 계속하여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들이 진입하는 해고 근로자 현재 부당 심화가 있다 했고 정당방위가 된다 했고 이거 1번에서 풀었어요. 중복되니까 삭제할게요. 변태적 남편 풀었지? 이거 정당방위 과잉방위 되지 않는다 했지? 이거 뭐라 그랬어?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 성립을 인정했지. 이것도 풀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9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김구 체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현재에 부당한 침해가 되거든. 상해가 강한 것은 정당방위 된다.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2번도 풀었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 요건 탈락됐지? 정당방위 요건은 탈락됐습니다. 얘도 풀었어. 3번.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맞지? 변태적 남편 풀었지? 정당방위 과잉방위 안 된다 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 자, 10번 문제. 위법성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경찰관이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자, 여기서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순찰차에 태우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지? 거부하는데 밑에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그 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미한 사항을 입혔다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죠. 위법하지 않다. 맞습니다. 2번. 불법하다예요. 불법하다. 불법한 경우에 그 경찰관이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맞지? 뺨을 한 대 맞았을 뿐인데 20cm 과도를 들고 찔러버리네요. 복부를 찔렀다. 정당방위 안 되지? 4번 볼게요. 공격, 그 다음에 공격을 받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싸움질이지? 싸움질은 정당방위 되지 않지만 과잉방위도 되지를 않는다. 그치?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4번. 자, 11번 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지?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밑에 토지 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었다.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를 갈아맞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은 정당방위가 된다. 맞지? 자, 무차별 손톱깎이 사건 풀었지? 지울게요. 자, 이번 아버지도 풀었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혀 절단 사건 아시죠? 혀를 깨물어 5cm, 0.5cm를 절단한 것은 정당방위 인정했죠. 과잉방위가 아니고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유명한 사건이지. 이거 이 판례 모르면 정당방위 공부 안 한 거예요. 답은 4번이죠. 다음 페이지. 자, 12번입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빠루 사건 아시죠? 빠루 사건. 빠루 사건인데 이에 격분하였다. 그랬어요. 격분하였다. 격분한 것은 뭐지? 정당방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정당방위 의사. 주관적 정당한 요소로서 정당방위 의사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을 때렸다고 했죠? 공격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은 정당방위 대상은 침해자, 공격자에 제한되는 거죠. 마을 주민은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당방위 되지 않는다. 맞죠? 자, 2번. 침해는 자기 부작이 다 됩니다. 끊고. 근데 계약성의 채무 불이행은 침해 자체가 아니야. 계약성의 채무 불이행 자체는 침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의한 것도 부작위인 것도 아닙니다. 침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사 문제이지, 민사 문제. 3번은 풀었습니다. 3번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되죠? 3번 풀었어요. 4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지. 그치? 최소 침해성. 뭐지? 최소 침해성. 없고, 적합성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상당성이 탈락되어서 정당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3번을 봅니다. 자, 21조 사망 과잉방위 아시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13년도 검찰직 문제인데, 자, 밤늦게 귀가한다. 했어요.
그럼 밤늦게 교환하는 것 자체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갑의 아내가 뭐지? 제3자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가능하지. 아내를 돌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복부를 한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굳이 복부를 탈 필요 없는데, 그치? 복부를 찰 필요 없는데, 뭐 등짝을 차거나 옆구리를 차거나 할 수 있는데, 복부를 차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데 이것은 상당성이 탈락되는 거지? 상당성이 탈락되는 것이다. 상당성이 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21조 2항으로 갑니다. 21조 2항으로 가는데, 이것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21조 3항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무죄가 되는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답은 1번이지. 자, 변태남편 있지? 변태남편, 변태적 성향이. 이거 정당방위, 과잉방위 안 된다 했어요. 상해치사죄. 성립을 인정했고. 자, 2번은 85kg, 62kg 아까 했죠? 싸움으로 봤습니다. 싸움으로 봤어요. 정당방위, 과잉방위 인정하지 않고. 4번을 보면, 자,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했다고요? 그러면 이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것은 공포, 그 다음에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없지. 싸움을 제지했으니까. 그래서 깨어진 병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것은, 이것은 야간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에 나와 있지? 이것은 21조 2항을 인정했어요. 21조 2항을 인정했는데 21조 2항이 의무적 감면 아니겠습니까? 의무적 감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인데 판사가 이것을 감면 안 해줬어요.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협박죄를 인정했지. 아시겠지? 이 판례는 중요한 것이 21조 2항을 인정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1조 2항이지 3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는 사망을 고르고 있는 거죠. 사망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긴급필환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위법성 조각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모발 이식 수술이네, 그치? 모발 이식 수술. 이거 의료행위지? 적으세요. 의료행위.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하는 거잖아. 근데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이거 의료행위 못하는데, 그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모발 이식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 행위입니까? 아니지. 의료법 위반죄 처벌되는 거지.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신고 없이 대학교로 갔다라고 했을 때 법적 절차를 구비하지 못했지? 긴급필환은 아니죠. 긴급필환이 되려면 법적 절차를 다 구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3번 모체 건강이네요. 그 다음에 기형아 불구하네요. 그쵸?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된다. 균형성이 있다고 보죠? 균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필환을 인정하게 되지. 자, 그 다음 피의족의 양식장 사건 아시죠? 그치? 닷줄을 늘어놓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재물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재물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긴급필환이 인정되어서 무죄가 됐던 사건이지. 그쵸? 태풍이 불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바로 뭐죠? 태풍이 불었다 했을 때, 빨리 태풍이 불기 전에 이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었잖아요. 태풍이 불 때까지 뭐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실에 의한 자초위난 판례,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필환을 인정하는 사건이지.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정당방위 긴급필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긴급필환은 허용되지만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고 맞죠?
정당방위는 적법한 거잖아요. 위법성 조각사유들은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들은 정당방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긴급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필안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 하나로서 적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긴급필안 인정되지만, 정당방위, 긴급필안 인정되지만, 모두 인정되지만,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틀린 부분입니다. 2번 문제. 자, 현재 위법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가능하지만, 그치? 긴급필안 허용되죠? 긴급필안은 적법 위법 불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필안도 허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틀렸네? 자, 3번.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전류장치를 설치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절도범이 침입하다. 이게 바로 뭐지? 이게 바로 침해 현재성.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거지. 현재성 인정되지? 그때 전류장치를 만졌다는 것은 전류장치가 가동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동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 틀렸네요. 답은 3번 틀렸어요. 자, 4번. 쟁투하다가 싸움질하다가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것은 뭐지? 현재성이 없는 거죠. 침해의 현재성이 탈락되는 거예요. 자, 식토를 탈취하여 그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지. 현재성을 못 갖췄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강간 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손을 깨물었다.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서 치아가 빠졌다. 그치? 강간 목적이 뭐지?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 사건이지. 자초위난 같은 경우에는 긴급필안을 인정하지 않지. 그래서 이 사건은 답이 뭐예요? 이 사건은 강간 치상죄를 인정했던 사건이죠. 답은 1번입니다. 닷줄 사건 아시지? 피죽이 양치한 사건. 피죽이 양치한 사건이다. 닷줄을 느려 정박하였다라고 했을 때 과실에 의한 자초위난을 인정했던 사건이죠. 자, 낙태 사건 봤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풀었으니까 삭제할게요. 3번.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집 여자 갑의 아파트로 나왔는데 A녀가 아들들과 함께 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일방적인 불법한 지금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지? 정당방위지.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나 또는 정당행위를 인정해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게 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네. 자, 긴급필안이 성립하는 걸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낙선운동 나왔네. 낙선운동 긴급필안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락됩니다. 이 낙선운동 사건에서는 이 판결유지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낙선운동이 뭐였냐면 이 낙선운동은 따라 적어볼까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낙선운동을 한 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낙선운동을 했다고요. 이것은 긴급필안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 긴급필안 있잖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긴급필안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 적어드릴까? 가장 중요한 보충성, 이퀄 최우수단성, 이거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성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갖춰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갖추면 긴급필안 인정되는 거예요. 이 적합성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윤리적 적합성, 우리가 피가 모자라다고 해서 지나가던 행인들 잡아다가 피를 쪽쪽쪽쪽 수혈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치? 또 두 번째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야 돼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긴급피난이 인정되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이 법적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음도 마찬가지죠. 미음 맨 밑에 내려보세요. 신고 없이 집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 절차를 개무시한 거예요. 법적 절차를 개무시하면서 집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음도 틀린 거예요. 자, 리을은 뭐가 틀렸는가? 케이블 TV 방송 시험 송출 중단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절단시켰다. 이것은 뭘 어겼는가? 보충성을 어긴 거지. 보충성, 최우수단성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탈락되는 거예요. 자, 니은 가볼까? 홧김에 뒤통수를 못 때렸다 나와야지. 이것도 무슨 말이야? 긴급피난 의사가 없는 거예요. 긴급피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역시 긴급피난이 탈락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잠시 빌려줬다고요. 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수 양도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피고인이 자 보세요. 피고인이 있어요. 피고인이 있고 지금 갑이 있단 말이죠. 갑에게 지금 약속어음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줬다고요. 이 피고인하고 갑 사이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 동의 없이 을일에게 배서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양도가 뭔지 알지? 배서는 그 어음 뒷면에다가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배서 등배자 써가지고 등 뒤에다 썼단 말이에요. 양도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이 이 을이란 사람이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소지하고 있지.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아세요? 이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있으면 그 어음수표에 그 지급시일 있잖아. 지급시일. 보통 3개월 있다가 3개월 후에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을이 그 소지하고 있을 때는 며칠 안 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며칠 안 남아가지고 이제 은행 가서 이거 지급 제시해가지고 지급 제시해서 그 어음에 나와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 청구할 수 있잖아.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이거 내 거다. 이거 갚기 아니고 내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한번 줘봐라고 하면서 이걸 받자마자 찢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이거 원래 내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 잠시 빌려준 것 뿐이다. 원래 소유자는 나다. 라고 주장하면서 쫓아가가지고 찢어버린 것이 긴급피난이다.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긴급피난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X다. 자, 전부 다 탈락이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자, 경감부 문제. 자, 동일한 이유라 그랬어요. 지금 피의적이 양식장 사건이지, 그치? 이건 동일한 이유라고 했은 것은 이건 긴급피난을 인정했던 사건. 긴급피난을 인정했던 것을 골라라, 이란 말이에요. 자, 타령한 건 안 되죠. 이건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모체, 낙태 사건 아시지? 이거 된다 그랬어요. 답은 2번이네. 네, 3번 풀었죠. 절단한 것은 보호충성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았고 직기선상, 그 다음에 물을 분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도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피난 인정한 판례 몇 개 안 돼요. 자, 6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 낙선운동 바로 나오잖아. 낙선운동 나오지? 낙선운동 판례가 바로 뭐예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사건인 거예요. 긴급한 여건 갖췄어요? 못 갖췄지. 그 다음에 자구행위는 초과했을 때 감면할 수 있다. 맞아요? 맞지. 그치? 임의적 감면이지? 임의적 감면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과실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고의과실 다 가능합니다.
자, 위임받은 자, 자구행위 될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사망하였다. 이거 사망하였다. 근데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서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이 중요한 점이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로 문서를 쓰면 돼. 사망자의 명의로 계약서나 땅 문서 이런 거, 토지 계약서 이런 거, 임대 계약서 이런 거 쓰면 돼? 안 되는 거지.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 그쵸? 답은 1번이네. 자,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자구행위 단독으로는 출제가 되질 않아요. 아직까지 뭐 경찰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건 없고, 하나의 지문이 사지선다형을 이룬 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에 아내 채무자네, 그치? 잡아 데려온 것은 자구행위 됩니까? 안 됩니다. 아내는 타인이잖아, 타인.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틀렸어. 자, 가혹 명도 청구, 점유사용권 회복을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죠? 왜요? 여기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사 이 부분은 민사 문제지. 가혹 명도 청구나 점유사용권 회복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구행위라고는 형사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을 써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폭행 협박을 쓰게 되면 이 공갈죄가 돼버려요. 맞는 말이지. 자, 범위를 벗어나서 이미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맞지? 쇠톱절단, 그치? 상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이거 특수절도죄를 인정했지. 그치? 이것도 맞는 말이지. 정답은 1번. 우리 형사 판례에서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쉽죠. 그렇게 공부하면 쉽죠. 자, 1번.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작이다 가능하지? 예, 끊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는 침해가 없다 그랬지? 이거 아까 풀었네요. 아까 풀었어. 삭제할까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이지? 2번. 기수가 된 이후에 법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을 때 현재성이 있다고 보지? 있다고 봐요. 탈락. 정당방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구행위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되지 않죠. 그쵸? 맞는 말이지. 자, 리을 번.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피해자 승낙은 조각될 수가 없다. 맞죠? 이 피해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동의를 얻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네요. 그럼 사무소 위조죄가 됩니까? 안 돼. 안 되지. 여기 해설 볼까요?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지? 이거 양해로 보죠. 양해로 보아서 땡땡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이로 보죠. 조각 사이요. 그래서 위조죄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됐는가?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